고려해서 생체식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보시면 1924년에 태어났어요. 일본에 고다 병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고다 병원, 고다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고다 병원이 문을 닫았죠. 닫았고 이시 선생님의 제자 몇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아직도 손자 되시는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다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이시 선생님하고 또 우리 태보 1편인데 2편에 나와 있어요. 고다 선생님 사진도 있고 이시 만주 선생님도 있고 이시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국내에 소개된 저서가 30여 권이나 돼요. 우리가 책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잖아요. 옆에 회장님들이. 그러니까 일본어를 다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서부터 다 옛날에는 일본어를 했던 분들이라서. 그런데 여기서 절판된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애시당초 책을 처음에 한 번 만들고 두 번 재판 만든 적이 없어요. 다 국사본이에요. 한한유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다 그거를 책으로 몇백 권, 몇천 권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결국 우리 회원들한테 필요한 만큼 재본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했는데 못 들으신 분 있나요? 다 들으셨어요? 여기까지는 들으셨어요. 자, 생체식 요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암 광선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폐암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죠. 식물이 자란 거를 우리가 그 에너지를 야채를 먹는다가 아니라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의 영양분을 충분히 이용한 거다. 대지의 영양분을 뿌리 채소까지 해서 잎 채소까지 먹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파괴가 적다. 그 적게 하는, 그러니까 삶거나 데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적기도 하지만 그 또한 밀석이 안 갈고 막 칼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하려고 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맷돌 형식에. 그래서 그 효소 파괴가 적다. 비타민 수요량이 적음. 단백질을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가스가 많이 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채, 이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살아있는 야채를 먹으면 이 촉매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그 촉매 작용이 강한 효소를 섭취한다. 직접 뭘 이렇게 타서 먹지 않은 야채만 먹음으로써 더 강한 효소를 섭취할 수가 있고요. 하식은 지방이 산화하고 단백질은 변성이 된다. 끓이거나 볶거나 아주 맛있는 거다. 아이고 맛있는. 네, 얼음도 좀 넣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생명력을 잃은 것은 싹이 나지 않는다. 건배 한번 할까요? 으이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250을 덜컥 마시고 자랑스러워서 스스로 아니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잘 마셔요. 물 아까 30cc. 네. 엄청 스스로 뿌듯했거든요. 이만큼 물 벌컥 다 마시다니. 생체식 요법의 효능이 있죠. 자, 회춘하고 싶으세요? 영노화하고 싶으세요? 젊어지고 싶으세요? 지금 제일 좋아요. 자, 35살인데 뭐. 생체식을 하면 회춘이 돼요. 젊었다는 동안이라는 얘기가 있고, 체질 개선은 당연히 되겠죠? 체질 개선이 되고요. 체액이 정화돼요. 자, 우리가 6대 법칙 중에 체액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체액을 바로
잡으면 병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생체식을 하면 제 액이 정화가 돼요. 그래서 세포가 정확한 세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병난 세포가 아니라 정확한 건강한 세포가 된다는 거고 여기서 글로메가 또 나오죠. 재생. 생체식을 하면 글로메가 재생이 돼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단 모세혈관이 얼마큼 많으냐가 젊고 안 젊고가 되는 거예요. 20대의 모세혈관과 50대의 모세혈관은 숫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모관 작용을 촉진한다. 생체식으로 효과 있는 질병이 있어요. 자, 여태까지는 어떤 거든 암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왔죠. 우리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썼던 거예요. 각종 암이 치료가 돼요. 생체식을 하면. 그리고 간장병, 당뇨병, 비만증, 노로질환, 혈관계, 피부질환, 아무튼 만병통치질환. 아무튼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 있나요? 뼈 부러진 건 없나? 그건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난치병. 우리 그래도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손의 축소병이 모리비치 선생님이 손의 축소병이었고 그게 나았어. 생체식과 단식을 너무나 하면서 어떤 물리적인 기계를 안 쓰고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난치병이었잖아요.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속도를 붙인다는 얘기죠. 우리 원장님은 그거예요. 여기에서 속도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거기서 침구방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안 찾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녹즙 요 한 잔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루에 녹즙 한 잔으로. 살아 계실 때 같이 한번 찾아뵈요. 네, 근데 제가 일본어를 못해요. 일본어 잘하시는 분 같이 가요. 네, 주소랑은 있으니까. 그럼 난 창피가 아니라 언어의 그냥 젬병이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 같이 가면 되고요. 우리가 그때는 관광을 했어요. 아예 건강 관광. 그래서 거기 가서 여기서 100여만 원 받아가지고 관광하고 치료받고 또 실습도 하고 그러고 이렇게 온 거니까 건강 관광이 요즘 한국에 건강 관광 많이 오죠? 성형 건강. 성형 관광도 있지만 이제 건강 관광도 건강 검진 건강 있어요. 그거 우리가 사실 미시 건강법으로 중국에서 그렇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련관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특히 요즘 아까 남아단 단식 때 얘기했잖아요. 인천에 지금 이슬람교 사원이 4개가 돼요. 인천은 이미 그쪽 사람들 판이에요. 판이에요. 한동안 건대 쪽이 조선조 판이었죠. 건대 쪽이 중국 조선조 그쪽이 그 깡패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안 가요. 거기 원래 뒷골목 쪽이 이 건대에서 이쪽 건너서 저쪽이 그 중국 처음에는 양꼬치 뭐 이런 거 팔다가 그 조선족들이 조금씩 중국 사람들이 모이면서 식품 있죠. 그 요리 식품 그런 게 쫙 오더니만 이제 거기를 다 일대를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인천은 해마다 지금 이슬람 교인들이 14개 나라예요. 이슬람 교 믿는 분들이 이집트부터 다 거기로 모여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미시 건강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다들 이렇게 잘 사니까 이제 비만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잘 안 써. 다 공짜만 하려고 그래. 그분들이 제발 알람 붙여놓은 거지. 아무튼 해외에서도 많이 오려고 한다. 자 어디까지 얘기를
다 난치든지 이런 얘기하죠. 네네네.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 말기의 악성 종양, 중증의 당뇨병, 중증의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중증이면 어떻게 인슐린이 이미 주사의 그 수치가 엄청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중증의 기관지, 그러니까 중증은 다 안 돼요. 출혈 경향이 있는 12지 계양. 여기서 보면 위하수증, 내장하수증, 배양, 신부전증 이렇게 돼 있죠. 하수가 이만큼 쳐졌는데 야채를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단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까 장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축축 쳐진 거. 내장 하수증도 야채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그거를 장을 정상으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단식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배양은 생채식도 단식도 안 돼요. 뚫린 거잖아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천공이 뚫린 거고 이건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현미 크림식이라고 우리 그 현미로 만드는 크림같이 아주 잘 익게 만든 그런 상태의 음식을 먹어서 위장 장애부터 고쳐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궤양이요. 약을 먹어가지고 고쳐질 것 같으면 궤양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약 먹고 좀 괜찮다가 또 재발했다가 이러거든요. 근데 그 현미 크림식을 하면 완전히 새 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쪽에 신장암 저장기가 계신데 신장암 환자 상태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장이잖아요. 저희가 야채를 신장 콩팥 쪽은 제일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안 좋다고 신부전증하고 같이 보잖아요. 원래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자연요법을 하면서 버티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렇게 우리가 본인이 그런 의지로 하면 이렇게 저렇게나 죽기 아니면 깜빡치기다 하면은 그 방법이 서서히 약을 늘려가면서 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수치가 올라가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수치가 올라가면 병원 측에서 완전히 이거 되니까 꼭 생체식이 아니래도 조금 이런 건강식품으로라도 그 치료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치료하면서 조금 좋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고. 생체식 할 때 주의사항 이런 거예요. 우리 하루에 한 끼 했죠. 근데 우리 아까 저 선생님 같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억지로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서서히 적응을 시켜 나갈 거. 근데 만약에 저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장 된장찜질부터 해서 장부터 비워. 아니면 하재를 써서라도 장 붙여. 그 장이 비워져야 그 역한 느낌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야채를 처음엔 썰어. 갈면 냄새가 더 나니까 샐러드 식으로 좀 썰어. 이거 현미밥하고 같이 먹게 해. 그러다가 이제 좀 적응이 되면 서서히 현미밥을 생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샐러드처럼 생식을 붙여서 먹다가 나중에 이게 적응이 되잖아요. 그때는 갈아서 먹으면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어디 이제 환자를 적용시킬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조금 서서히 적응을 시키고요. 일주일이나 10일 동안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큼 먹다가 이만큼 먹다가 나중에 느리거나 줄이면 돼요. 회복식 할 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45일 동안은 생채식을 하고 이제 45일 끝나서 나 내일부터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뭐 먹을까? 갈비가 먹고 싶은데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단식이 아니잖아요. 섬유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얘 장에 얘가 45일 동안 야채를 분해하는 효소로 바뀌었어. 그리고 기름기 있는 것들이 탁 들어가면 얘 혈관 다 막히는 거죠. 굳어지죠. 그 기름떡들이. 그죠? 그래서 보식을 하듯이 주의가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뭐 밥을 먹는다면 현미밥하고 야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나가면서 여기서도 제일 제가 왜 맵찔이가 됐겠냐고요. 원래는 맵찔이였지만 이렇게 먹다 보면 매운 거를 접하기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점점 갈수록 매운 거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과식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채식도요. 미하수되고 장하수되니까요. 지금 얘기했던 500g이 부족해요. 250, 250이잖아요. 250, 250에 100g의 현미 가루야. 뭐가 250이에요? 뿌리 채소, 잎 채소. 250. 그러면 1인분이에요. 그럼 250, 250에 100g의 현미 가루인데 그거 넣으면 이만큼이에요. 뱃속에 들어가면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 먹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하수가 돼서 그래요. 하수가 돼가지고. 고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중수도 아니고. 아우 이거 알아들으면 아재인데. 저희가 아까 갈았는데 그 양보다 훨씬 더 먹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거 한 제가 아까 우리 먹은 게 한 100g보다 좀 150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합쳐서. 종이컵 한 2개 나오나요? 200g. 600g에서 200g 먹으셨다고 보면 돼. 합쳐서. 그 분량을 세 개들은 한 번에 그 정도 양을 먹어요. 2개까지 먹었다. 그게 다 해도요 900칼로리밖에 안 돼요. 우리가 1000칼로리 두부를 먹었잖아요. 네? 두부. 두부까지 다 포함이에요. 자 그러면 잎채소 200g, 250, 뿌리채소 250, 네. 100g은 흡입 파우더, 네. 단백질은 네. 단백질은 두부인데 또 원래 그 낮은 두부 있잖아요. 그 4분의 1만 먹는 거예요. 정량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걸 적게 드시니까 두부를 포만감을 느끼시다 보니까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식 생채식으로 가면 그걸 500g, 600g을 점심 저녁을 먹어봐요. 배부르지. 다 못 먹어요 처음에. 그래서 서서히 적응시키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걸 꼭 그렇게 그 그램수를 고집을 하실까요? 그냥 100g이고 200g이고 먹으면 되지. 왜냐면 칼로리가 있잖아요. 세포를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최소한의 칼로리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거보다 못 먹게 되면 말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생채식을 하면 되는데 환자분들은 치료 목적이지 다이어트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그걸 다 못 먹잖아요. 아까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나. 하다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걸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먹지만 나중에는 이게 맛있어지고 소화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면 돼요. 처음부터 이거 왜 안 먹어? 아까처럼 회초리 들까? 이러면 돼. 자, 여기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독이다. 내가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중요한 건 풍요과 노원력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풍요는 저번에 풍요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생채식을 먹으면 뿌리채소, 잎채소 그것이 들어왔어요. 생물이에요. 생물은 어떻게 돼요? 가스가 발동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가스가 어디를 타고 다녀요? 혈액을 타고 다녀요. 혈액을 타고 다니는데 이게 특히 한약재에 수산화 그 한약재에서 나오는 그 독소가 그런 얘기 말이에요. 간을 많이 힘들게 한다.
그래서 한약을 먹어도 또 몇 달은 쉬었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먹지만. 그래서 풍육을 해서 날려야 돼. 풍육을 해서 그러면 뭐야 안에 있는 독소가 빨리 빠지죠. 생체시대를 했기 때문에. 신기해요. 자, 풍육을 하면은요. 염증도 한쪽으로 몰려 나오고 암의 종양에 우리의 토란을 붙이면 한쪽으로 몰려 나와요. 풍육을 하게 되면. 근데 안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돌게 몸 안에서 도는 거죠. 자. 너무 권태감이나 피로감이 심할 때는 혈액 검사를 받고요. 6개월이 지나도 계속 체중이 줄면 일단 중단하고 회복식을 해라. 자, 6개월이 지나도라고 얘기했으니까 6개월 정도면 살이 오를 수 있다. 살이 오른다는 건 장내 세균층이 야채를 분해하고 단백질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1년 얘기했어요. 1년. 그죠? 근데 이 정식으로 했을 때 6개월 정도면 그 정도 효과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체중 10kg 이상이 줄어들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 다른 원인이 있다. 장기에. 그리고 감량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줄어든다. 오타가 많습니다. 생지식을 먹을 수 없고 토하는 사람이 일단 중지해라. 현미크림식 현미죽 먹을 것. 그 다음에 숙변이 나와서 체질이 양성으로 바뀌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엄마인지 아시겠죠? 현미크림식이나 현미죽을 먹으면서도 이 숙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하고 장을 키우지 않고 줄어들면서 이게 가능해요. 특히 현미크림식은요, 현미죽보다 더 미세해요. 그래서 실제 먹어도 얘가 그 안에 장 쪽에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숙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된장찜질이랑 같이 하게 되면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생체식 양은 자기에게 맞게 가감해서 조절을 해라. 아까도 얘기했죠. 소화 능력은 개인 차이다. 최종 단계는 두부를 뺀 완전한 생체식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두부도 당편이다. 생선도 당편이다. 근데 그 단백질 부족 때문에 그걸 먹는데 나중에 최종 단계가 뭐냐면 야채에서 단백질화 만드는 거. 효소가 나요. 소가 풀을 먹고 단백질을 만드는 정도의 이 효소층이 생기면 굳이 안 먹어도 된다. 요거는 계속 설명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체색 저하를 추가하는 거. 우리 두부 반모나 이제 하루 반모에 2분의 1모. 근데 그게 두꺼운 게 아니에요. 얇은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모. 생현미분 아까 70g이라 그랬어요. 70g이면 종이컵에 70% 다 모으면 돼. 종이컵 하나가 100이더라고요. 100g. 그래서 10g을 하면 80g까지 먹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그 다음에 신사생선. 신사생선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해드릴게요. 신사생선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리시 선생님은 모든 게 기운을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바닷속을 기어다니면서 잡식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광어. 또 그것도 어패주도 그렇죠. 생선으로는 그렇고. 갈치는 또 얘가 비닐이 없네. 은빛이야 그냥.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태교할 때 있잖아. 뭐 먹지 마라, 뭐 보지 마라, 막 이런 거 있잖아. 옛날 그 선조 그런 거예요. 그 기운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오징어는 왜안 되는 오징어가 아니 그건 아니. 성분이 지금 우리 생체 야채 생체식은 진짜 깨끗한 음식이죠.
근데 생선에 등푸른 생선 안 들어가죠. 부패균이 안 들어가죠. 깨끗한 걸 먹었기 때문에. 근데 뭐가 되느냐? 조기, 명태, 대구. 얘네들은 어느 정도 차가운 기운에서 중간에 떠서 다녀요. 위에 것도 밑에 것도 더러운 건 안 먹는 애들이야. 그죠? 거기에 그 생살 생선만 허용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생태계 분을 봤을 때 그나마 오염이 덜 된 생선군들을 동태 생태가 맞아요. 조기, 명태, 이렇게 잡더라고요. 맞아요. 대구도 그거를 100년 전 이시 선생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고다 선생님이 아신 거지, 이거는. 고다 선생님이 저기 섞은 거니까. 그래서 흰살 생선. 요것도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쪄 먹으면 되죠. 쪄서. 찌개가 많아요. 튀김 튀겼어. 아이고, 맛있겠다. 소스 듬뿍 찍어서. 갑자기 먹는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반짝해. 먹는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해. 그리고 무조건 동물성 식품은 금지예요. 아이고 상추를 보니까 뭐가 생각나네 이러면서. 동물들이 니시 선생님 싫어하는데. 좋아하지, 자기를 안 해치니까. 자 보시면 내가 이제 이거예요. 야 이거 평생 하겠냐? 평생을 해야 된다면은 내 목숨이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면 하실 거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해야지, 그럼 45일만 하셔도 되고, 또 그때 내가 필요할 때 또 2주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몸이 바뀌는 거는, 진짜 몸이 완전히 세포까지 일신이 되려면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생체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쌈채소는 다 되는데, 국내에 유통되는 쌈채소가 20내지 30여 가지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채소의 영양분은 80% 이상이 수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물이 많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서 비타민, 무기질 함유량이 높아서 체내 대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조절 영양소이다. 우리가 건강식품 계속 챙겨 먹느니 이거를 소화 흡수만 하면 돼요. 생체식은. 그래서 이 생체식을 하고도 부족한 게 있어서 또 섞었어요. 그거는 첨부를 시켰어요. 뭐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바다 해조의 미네랄, 단백질, 그죠? 비타민 B군 맥주 효모가 조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스피루리나 클로렐라는 물의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 단백질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생선을 안 먹고 그걸 먹어도 돼요. 그걸로도 영양수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A도 이런 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 알칼리성 식품 많이 봤죠? 네. 이게 거의 원래 국산이 아니라 요즘 다 외래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생채식을 해보니까 이건 안 넣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이 신선초, 쑥갓, 치커리가 괜찮긴 한데 많이 써. 얘는 약간 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에서 5가지면 되니까. 근데 뭐 없으면 저렇게라도 좀 써야 되고. 케일, 요런 거는 지금 다 써도 돼요. 이런 거. 치커리가 약간 뭐랄까 비린내 같은 느낌함이 있더라고요. 치커리가 갈아봤더니. 한글레랑 기트가 비슷했는데. 그리고 겨자, 우리가 겨자 씨가 그 겨자예요. 우리 겨자찜 했던. 주로 당기도 향이 진해서 빼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야채 쌈을 한 덩어리 사다가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아까 하신 대로 깻잎 이런 거
아우 저 원장님 저기 깻잎 나왔으니까 조만간 또 삼겹살 구우시는 거 아니에요? 딱 보면 딱 압니다. 그러니까 무는 사실 왜 무하고 당근 뿌리 채소는 그렇게 하느냐.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스 선생님은 단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단순화. 자 같은 거라도 아무리 식품이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걸로 최대의 영양만 갖춘다면 그걸 선택한 거예요. 무가 진짜 항암작용, 이뇨작용, 해독작용, 수치해소, 소화작용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예요. 무가 진짜 인삼이라 그러잖아요. 다 돼서 나오는 인삼. 그래서 첫 번째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위도 고쳐주죠. 우리가 사실은 양배추를 베이스로 쓰잖아요. 그것도 위 고쳐주는 거예요. 위 고쳐주고 여기서 보면 무가 하는 그 역할이 웬만한 비트 뭐 이런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당근이죠. 당근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죠. 뭐 문서부터 카드부터 다. 여기서 보면 또 당근을 놓고 보면 당근을 따라갈 야채도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열매 채소는 안 쓰는 거라 그랬죠. 열매 채소는 안 써요. 그러니까 오이 안 되죠.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 연근 이런 거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쓰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섞으면 소화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뭐 당근과 무는 되게 부드럽죠. 근데 더 질긴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당근은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당근 먹으면 소화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서 살짝 쪄먹거나 익혀 먹거나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시금치 먹으면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있어요. 효과가 있고 데치면 데치는 대로 끓이면 끓이는 대로 그 영양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생식이죠. 생식의 그 미네랄을 그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뭘 해요? 붕어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요법을 빼는 음식만 얘기하면 그런 거야 자꾸. 그래서 나는 음체질인데 난 손발이 찬데 야채 먹으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럼 그 속에 우리는 뭐 있어요? 된장찜질도 있고 냉온욕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같이 섞어야 돼. 내가 중간을 만들어야 돼. 나는 원래 이러가 아니라 나는 저 야채를 먹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덜덜덜덜 떨려. 그러면 얘가 안 떨리는 몸으로 만들려면 그 몸에 여러 가지 운동법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애시당초 유전자를 갖다 초기화시키는 건데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근 한 다음에 생채식에서 피해야 되는 야채는 향이 짙은 야채, 깻잎, 샐러리, 숟가, 그 다음에 약초. 약초가 지금은 좀 괜찮은데 봄 되면 난리 나죠. 못 먹는 게 없어요. 단오전까지. 단오전까지 우리 집 앞이 공원이에요. 이렇게 그 생태 공원이야. 아무것도 안 남아. 다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00가지를 모아서 환으로 만든대. 그거를 1년을 놓고 먹는데 그때 너무 좋다는 거야 몸이. 1년을 그거를 말려가지고 분쇄를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한으로 약국에 가면 어디 가면 동문시장 이런 데 보면 한우 만들어주는 데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걸 놓고 한우로 놓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조 야채라고 봐야 되나? 약초라고 봐야 되나? 그래서 질갱이서부터 다 캐가는 거예요. 원래 이제 단어가 지나면 억세져서 독이 생기기 때문에 못한다. 자,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지, 효소 만드는 분들이지, 이 풀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게, 살아남은 게 대단해. 아직 멸종 안 된 게 대단해. 자, 그런데 그 약초가 얘들은 이제 같이 먹는 거라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거 따로 먹는 것도 별로예요. 자,
자, 우리는 치료식이에요. 다른 걸 자꾸 섞으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이게 먹어도 괜찮은데 음. 이렇게 해로 치료할 때는 따로 분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뭘 섞어서 먹으려.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섞어서 먹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엔 토마토였어요. 나중에 수박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자, 이거 절제력에 관련된 거예요. 절제력. 최상극의 결제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꿀을 섞었잖아요. 조금 쓰면 참깨. 아니 참깨 드레싱도 뿌리고 싶고. 들깨 드레싱도 넣고 발사믹도 넣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시 선생님, 고다 선생님을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니시 선생님은 굶겨서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의 절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것만 받아들여서 내 몸이 가장 편해지게 만드는 거야. 내 소화 효소와 내 간과 내 심장이 아우 뭐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안 내보내도 돼. 얘네들만 갖고 오직 얘네들 갖고 몸 고치는데 힘 써야지 이거예요. 지금 현대병이 생기는 이유가 너무 다양하게 먹어서잖아요. 그래도 단순화시켜야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토마토가 나왔으니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 한 10몇 년 전부터 찜채소만 먹고 건강 상태 진짜 굉장히 뚱뚱했는데 완전 날씬해지고 건강 검진하면 건강 상태가 되게 좋대요. 저보다 연배가 이제 한 몇 살 많으니까 거의 60이 다 되신 분인데 그 찜채소하고는 뭐 괜찮아요. 네, 보세요. 생체 시간은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실천했느냐. 자, 그 사람 찜채소 먹을 때 난 삼겹살 한 번 더 먹은 거야. 고기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꾸준함을 발현했을 때 나는 뭔가가 자꾸 그 몸을 맑게 하는 짓보다는 안 맑게 하는 짓을 더 한 거야. 뭐가 됐든요. 건강요법은 몸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면. 근데 생체식과 단식은 뭐예요? 세포 DNA 완전히 치유 목적이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자, 야채를 삶아서 끓여서 먹어도 몸이 건강해지죠. 그건 ABC 주스서부터 뭐 별게 다 나왔잖아요. 그것만 해도 돼요. 얼마큼 그 사람이 꾸준하게 했느냐. 얼마큼 독소를 비워내면서 독소를 덜 섭취했느냐. 뭔들 안 좋겠어요. 다 좋아요. 그거 아니래도 돼요. 그냥 나는 지금 똑같이 생채식을 하루에 한 끼만 했는데 이런 효과가? 아까 그러잖아요. 죽어있던 염증이 가로막고 있던 후각을 다시 살린다고요. 피부를 다시 살린다고요. 우리 내일 제가 영등포에서 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정회원들은 하루 한 끼 생채식 했는데 피부가 좋아졌니, 뭐가 좋아졌니, 심장병이 좋아졌니 난리 났어요. 실천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하다못해 어떤 분은 야채를 일본에 가서 병원에 가면 밥을 주는데 생채식 야채를 요만큼 갈아서 줘요. 그리고 이것부터 먹게 하고 일본 밥이 맛있어요. 저는 딱 맞아요. 걔는 이 식도락이 말인지 맛있어요. 이걸 먼저 먹게 하고 밥을 먹게 해요. 그래도 숨이 튀어지는 것 같아요. 안 먹은 날보다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야채 갈기 귀찮아요가 아니라 야채를 갈아서라도 일반 밥 먹기 전에 한 바가지를 먹고 밥을 반을 줄여서 먹어도 그것도 효과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힐러님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꾸 병법만 먼저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생채식은 45일이 기본이고요. 60일을 해야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60일이면 2달이에요. 120일을 하면 우화동성. 구름이를 나는 것 같아요. 신선이 되고 싶은가요? 120일을 해보세요.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럼 3개월이잖아, 3개월. 날라서 3, 4, 16이 4개월이네? 4개월. 270일을 하면 직관 능력이 너가 나를 사기치려 그러네? 이게 보여. 그리고 난치병 치료는 2년 이상 장기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제가 사람이 몸이 생체식을 해서 완전히 소화 효소를 형성을 하고 살이 조금 식기 시작한 게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세포가 완전히 건강한 세포가 바뀌려면 또 1년이 걸리니까 2년을 잡는다. 근데 굶으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경주에 사시는 분인데요. 원래 생식을 하셨던 분이에요. 생식을 스님들도 그렇게 생식을 하시거든요. 토구 속에서 쌀을 불려서 그걸 씹어요. 그렇다고 뭐 돼지고기 날 것을 먹는 건 아니고 뭐 감자 생거 다 생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생식을 하시고 나서 그분의 발달은 뭐냐면 몸에 염증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염증성으로. 그러고 나서 20년인가? 20년을 그렇게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내가 이렇게 생식을 하는데도 계속 뭐가 안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체식을 시작을 한 거예요. 지도를 해드렸고. 근데 생체식을 갈아가지고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는데 몸 구석구석에 구멍구멍마다 염증이 다 빠졌대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생식을 했는데 왜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생식을 하면 위하수도 되고 장하수도 되고 상처 다 나고 위도 다 핥히고 장도 다 핥히고 그걸 계속 그것만 먹으니까 그래서 염증이 안 낫는 거예요. 안에서 계속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체식 하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시더니 이제 구멍구멍마다 염증이 다 나오더니 이제는 끝도 없대. 그분이 하는 지금 그분이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회장님 사는 집이요 명당짜리인데 주소를 불러줬더니 명당짜리인데 너무 명당이라서 힘드시대. 내가 오히려 힘든데 그러더니만 물을 우리가 지금 생수 이렇게 많이 팔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생수를 가르쳐줘. 그리고 자기가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사진에다 기를 넣어줘. 그리고 그 물을 먹으래. 이게 무슨냐면 사이비 같고 사기 같은데 그 정도 되면은 이 감각이 초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그 정도로 정신이 완전히 영적인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식까지 합쳐가지고 30년이 넘는 거예요. 아예 뭔가를 사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예 짜장면 한 틀 먹으면 그냥 다 쏟아져 나와요. 그 오리밀주 선생님이 그거라고 그러니까요. 똑같다니까. 오리밀주 선생님도 책에 보시면 풀을 잡았어, 뽑았어, 가져오는 동안 오로라가 이렇게 그 기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나오죠. 근데 그분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물만 드시고 사시는 분도 있고요. 안 나타나셔서 그래.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면 삼겹살 먹고 큰일 나서 소주도 못 먹고 사업도 못 하죠. 네. 이런 효과가 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녹즙과 생채소를 그대로 먹는 차이. 아까 그 얘기 나왔어요. 녹즙과 범벅즙. 우리 오늘 갈아서 먹은 걸 범벅즙이라 그래요. 범벅을 했죠. 범벅즙이라고 생채소를 쌈을 싸거나 샐러드를 했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었을 때 흡수율이야. 소화 시간이 이 녹즙과 범벅즙은 15분에서 20분이면 돼요. 근데 그냥 먹으면 3시간에서 5시간 걸려요. 흡수율은 65%가 돼요. 아까 그거 먹은 거
벌써 20분이면 흡수되는 거고요. 건지로 나갈 건 나갈 거고요. 흡수는 65%가 된 거예요. 근데 비건 채식 한다고 야채 막 이렇게 쌈 싸서 우적우적 이렇게 먹었잖아요. 10%, 17%가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녹즙을 짜서 먹는 경우 음성 체질과 위절제, 수술인 경우. 우리가 생체식에도 A형이고 B형이 있어요. 외국은요, 이 야채 건더기를 먹지 않아요. 삶아 먹든지 이렇게 생으로 안 먹어요. 북미 쪽에서는. 국민이요. 네, 서울 구미가 한국 구미가 아니라 외국. 옛날 외국을 책이다. 뜻하는 옛날 말. 옛날. 아 이게 세대 차이가 여기서 너무 옛날 말인데. 아니 세대 차이를 여기서 느낀다. 국민 담긴다는 데를 가서 국민을 왜? 유럽을 구미라 그래요. 네. 잠깐만. 근데 익숙해져야 돼요. 저 책에 모든 구미라고 돼 있어요. 아 진짜. 국민. 다섯 가지를 먹는 이유는 합쳐서 먹는 것도 있지만 한 방에서 얘기하는 거죠. 독소도 중화가 돼요. 각자 야채에 영양분도 있지만 독소도 있거든요. 근데 다섯 가지 이상이 되면 이게 중화가 됩니다. 효소도 설탕제는 효소도 그래서 다섯 가지 백초에 뭐 무슨 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섞는 거예요. 중화를 시키려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냥 하나하나로서 얻어지지 않는 중화의 힘, 손가락 하나보다 다섯 가지 다섯 개의 힘이 세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점이 부화되는 중화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잎은 태양을 받았죠. 비타민이죠. 간을 줘. 그리고 뿌리는 미네랄이죠. 땅에 지기가 있죠. 둥글죠. 그래서 음과 양이 합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잎채소가 안 맞아요. 나는 음인이에요. 아니, 우리는 중화되는 걸 먹는다는 거죠. 자, 이상집이라고도 하고 불법집이라고도 해요. 갈아서 하는 거. 자, 옛날에는 믹서기밖에 없었어요. 믹서기밖에 없고 지금 녹즙기도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과나 귤 등 다른 과일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레몬 대신에 레몬은 살짝 뿌려서 먹어요. 레몬은. 근데 요게 귤도 과일, 사과도 어떻게 비타민 C죠. 그죠? 근데 요거 갈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들어가기 시작. 항상 요 사악함을 경계하라. 혀의 사악함을. 그래서 단맛보다는 신맛 나는 과일이 적합하고요. 이게 벌꿀 첨가라고 했는데 점점 줄이라는 거고요. 녹즙은 식사 30분 전, 1시간 전에 마실 것. 자, 녹즙은 우리가 야채식을 먹고 먹을 준비를 했는데 녹즙을 먹으면 30분 전에 녹즙을 먹고 생채식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손톱을 보시면 여기 반달형이 있냐 없냐. 안 보입니다. 찐이죠. 더 분쇄시켜가지고 먹어라. 수월력이 떨어지는 흡수를 다 못한다는 거죠. 소화하고 흡수하고 달라요. 흡수가 잡혀야지. 영양이 제대로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드신 게 이거예요. 이렇게 따로 먹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래서 여기 잎채소, 당근, 무, 현미, 마, 소금. 잠깐만 하나 그죠?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얀색이 하나밖에 없네요.
마 때문에 그 무. 마늘 갈았는데 우리는 썰어요. 너무 죽 같아서. 우리 마 넣으면은 좀 그거는 양배추는 안 넣어도 되네요. 아니죠. 그건 잎채소인데 양배추. 지금 저거 그럼 잎채소가 지금 없잖아요. 다 갈았잖아요. 아 초록색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요. 입채소. 따로따로 잎채소는 다 한꺼번에 같이 갈아요. 같이 가도 되고. 그리고 무가 있고 당근이 있고 그다음에 마늘 까뚝 썰기 하는 게 더 편해요. 여기는 두부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마도 까투썰기해서 먹어도 되고. 응. 저기 뿌리채소는 다 까투썰기해서 먹어도 된다고요? 아니요. 마 어떤 마는 너무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갈아놨더니 코 같잖아. 예, 예. 그래서 먹기가 좀 역겨우니까 스른하는 거고 나머지 원칙은 가는 거고. 아니요. 안 가나 비슷해요. 저거는 워낙 무는 거라. 아, 마는 대신에 저희 당근하고 다 물을 갈아야 갈아야 되고. 다 갈아야 돼. 저 초록색에는 네. 지금 잎채소하고 당근하고 양배추하고 다 같이 갈아요. 갈아져 있는 다 거고. 같이 가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무 갈았죠. 네. 그 다음에 당근 갈았죠. 네. 그 다음에 양배추 갈았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뿌리는 뿌리 채소대로. 그 다음에 양배추하고 잎채소는 같이 갈아서 색이 허해졌죠. 약간. 예, 예. 초록색이 아니에요. 네. 냄새, 풀 냄새도 좀 들어요. 네. 자, 아침은 먹지 말고 점심 저녁은 갖게 하고 한 끼에 잎채소 250, 5종류 이상, 뿌리채소, 당근 120, 무 100, 참마 30g. 네. 요걸 지켜야 돼요. 네. 왜냐면 무가 조금 100g이에요. 당근 120이에요. 이거 똑같이 나눌 수도 있고 110, 110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당근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미가루 70에서 100g. 이게 300g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일염 5g, 그 다음에 레몬이나 식초 이렇게 하고 얘는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넣어도 나중에 빼라. 네.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미절제나 내가 야채를 갈아서도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어. 중증의 환자나 아니면 위에 천공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녹즙 상태로 먹는 거예요. 당근즙, 네. 그 다음에 녹즙, 그리고 두부죠, 마죠, 현미가루. 지금 그 항암 때문에 응. 몸무게가 한 지금 30kg밖에 안 나가는 거의 한 50kg 나갔던 여성분인데 그런 여성분들에게는 어떻게? 생채식부터 시키면 안 돼요. 몸무게가 너무 작아요. 이거는 생채식은 들어가면 무조건 살 빠지고부터 시작해요. 예, 그런 얘가 거 흡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현미 크림을 좀 해가지고 왜 현미 크림이냐면 현미를 먹으면 현미가 흡수를 잘 못하잖아요. 살이 빠져요. 그러면 현미밥도 그거를 익혀서 화식처럼 끓여가지고 그거를 넉넉하게 먹으면 살이 쪄요. 현미 크림고 그냥 현미 죽 끓이듯이 그냥 응, 저 응. 가루를 끓이는 불려고 거예요. 하는 거죠. 완전히 익을 때까지. 한몇 분 끓일까? 보통 한 20분. 이상 걸려요. 왜냐면 현미가 가라고 현미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에 물려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래 됩니까? 불려. 그 물을 씻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물을 그냥 그래요. 예전에서 가루니까. 세척하고 다 날라가지. 그러면은 조금 단축이 되죠. 불려서 했기 우리 때문에. 현미 죽하고 끓여가 되겠다. 거기에 소금만 넣어도 먹어. 현미 크림, 소금만 넣는 거예요. 현미 죽이 아니라 현미 크림, 현미 크림. 가른 것 같다. 네. 그래서 위장장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현미 크림으로 먼저 네. 치유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 중증 환자분들은 그거 맛있게 드시게. 네. 죽은 각. 그거. 자, 이렇게 해서 생채식 B가 있어요. 그다음에 생채식을 처음 시도할 때 현미가루와 야채와 더불어 꼭꼭 씹어 먹는다. 이게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쓸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죠.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생채식은
할 때는 모두가 긴장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지만 제일 먼저 충동을 이길 수 있어야 돼. 충동을. 생체식 하다가 제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손님을 만났어. 삼겹살을 사주고. 근데 삼겹살이 먹고 싶어가 아니라 야채를 먹었으니까 아니 뭐 요거 한 끼만 그 고기 넉넉하게 야채 넉넉하게 싸서 먹고 내일부터 다시 생채식 들어가야지 하는 방심을 한 거예요. 그 딱 한 끼 먹었는데 못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어.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좀 정상화 됐을 때 다시 들어갔죠. 그게 음식 혀가 이게 참 간사해요. 이 혀 때문에 전쟁도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이 장기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얘가 인지하고 기억했던 세포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효소들도 혼선이 오는 거고 효소들도. 그래서 내가 6일이면 6일 딱 정해놓고 하고 또 쉬었다가 또 10일이면 10일 정해놓고 하고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방금 1, 2번이 안 보입니다. 3번. 아침 먹죠. 그 아까 한 거예요. 괜찮은데. 내가 뭐 엄청 열심히 가르쳐 드린다고 하다 보니까 막 1, 2번만 겹쳐서 전면 하던데. 겹쳐서 막 그러는 네. 맞네요. 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생체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생체식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근데 생체식을 하고 싶지만 현실과 도저히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생체식인데 현미밥과 두부를 먹게 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자, 현미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또한 점심과 저녁을 바꿔서 먹기도 좋다. 아침을 먹지 않고 두 번째 생수와 감미차 요걸 합쳐서 2리터를 먹어라. 그다음에 점심 식사에 시금치, 양배추, 샐러리, 양상추, 쑥갓을 빼고 즙이에요. 즙이니까 되겠네요. 250cc 즙, 그다음에 당근즙, 그다음에 현미가루 70g, 5g,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밥이 들어갔지.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밥이 들어갔는데 사과 당귀도 들어갔어. 현미밥에, 두부밥무에, 무 간 거에다가 당근은 없네? 당근 어디 갔을까? 여기서 먹었죠? 당근 이제 이거 요거는 가능하잖아요. 요거를 점심과 저녁을 바꿔서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요즘 야채 어디서 사세요? 친환경 사업을 취업해서 좀 사시는 거죠? 쿠팡에서 사요? 농사지었어요. 진짜? 최고. 최고네, 최고. 거기 어디예요? 내 가서 밤에 제가 서리하고 2년을 평창에서 했다가 네. 너무 멀어서 못하고 작년 쉬었다가 올해 부천 대장동 네. 그래서 쌈채소는 아주 여름 내내 안 사 먹고 잘 먹었어요. 아니 집이 어디신데? 저 인천 부평. 근데 이제 가을 배추랑 물을 심었는데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잘 안 돼요. 아니 요번에 장난 아니에요. 네, 작품이 아니죠. 여름엔 뜨거워서 안 됐고 지금은 다 녹았대요. 네. 가을 상추 먹으려고 많이 심었는데 다 녹았어요. 다 녹았어요? 네. 비가 너무 그래서 옛날에 도시농부 있잖아요. 도시농부 옥상에다가 저거 하던 거. 한 딱 10년 넘었는데 그때 좀 붐이 일어나다가 딱 없어졌거든요. 근데 아마 조만간 우리 집에서 키우고 밭에서 키우고 하는 그 시스템들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수경 재배나 이게 바깥에서 키우는 게 좋기는 하지만 워낙 오염도도 있고 환경 때문에 자라지를 않아요.
근데 하우스를 하기에는 이 하우스에서 우리가 야채를 주문해 보면은요, 전에는 대줬어요. 양평 그쪽 유기농 벤치에서. 근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니까 골고루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예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 양평은 더더군다나 저거잖아요. 친환경 야채가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사다가 먹는데 너무 비싸, 갈아먹기에는. 그래서 지금 그 수경 재배를 어떻게 한번. 근데 저는 수경재배 채소를 네. 한동안 네. 구매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결론 내린 건 수경재배 채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채 자체도 희망도 없지만 채소를 워낙 잘 먹기도 하고 좋아하니까 그 식감하고 그냥 제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실제 그래요. 그게 느껴지는데 얘네들은 너무 메가리가 없고요. 영양분이 없다라는 게 제가 여름에는 이게 좀 구입이 어려우니까 수경 재배하고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네. 수경 재배가 많이 판매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작년 겨울 올 좀 약간 채소 안 나올 때 잠깐 먹었는데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 하는 게 야채가 밭에서 나오는 게 최상이고 이게 안 된다면 하우스라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뭐 밀순집이다 이런 거 다 수경 재배예요. 제대로 된 거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밀순집의 효능이 엄청나다고 해도 그만큼 못 나올 거고 수경 재배로 나온 것들도 마찬가지고 하우스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야채를 안 먹고는 않는다. 자, 우리가 분말 있죠. 야채 분말. 분말 100날 먹어도 야채 수경 재배 한 조각 먹는 것보다 못해요.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동결, 뭐 얘들 저온 내지는 뭐 가루 분말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차라리 물에서라도 키워도 그 야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경 재배는 왜 얘기하느냐, 기후 변화가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없다. 그쪽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침 평상 무조건 다 해야 되고요. 무관운동, 부모운동 이렇게 기계로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생체식 효과를 높이는 데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아무리 내가 유기농 그 비싼 야채를 사다가 먹으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런 것밖에 못 먹고 살게 돼야 하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죠. 그 야채한테 모욕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 그냥 먹으라니까 이거 먹으면 산다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긴 먹는데 진짜 먹기 싫다 이래버리면 그 세포가 절대로 그걸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가 꼭 필요하고 이 어쨌든 생체식을 그 비싼 생체식을 한다는 거는 질병 치유 어떤 질병 치유든 질병을 치유를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면 그래 나만 먹고 나만 건강하자라는 다른 사람은 먹지 않아도 나만이라도 건강하자라는 걸로 마인드를 하세요. 근데 실제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외식을 못하네, 뭐를 못하네, 또 자기네들끼리도 갈 때는 잘 가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 먹네, 저러네 이런 거예요. 그 일반 생활적인 거예요. 그건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기승전결 가치 교육을 들어가야 된다. 가족들이 원장님 그 현미 크림식 하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네. 현미를 여기서는 압력솥을 썼어요. 근데 저는 실제 냄비 요즘 이렇게 양쪽에서 딱 잠그는 거 있죠. 압력되는 반압력되는 압력솥이 아닌데도 거기에다가 야채 얘를 물에 잠길 정도로 물에 담궈가지고 한 하룻밤을 재우세요. 근데 날씨가 더우면 쉬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얘를 끓이는데 물을 어느 정도 먹었을 거예요. 물을 좀 보충을 해가지고 끓이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의 기준점은 뭐냐면 얘가 노릇노릇해져야 돼. 현미를 볶아봐요. 현미를 볶으면 노릇노릇해지죠. 누룽지 익히면 어떻게 노릇노릇해지죠. 익으면 밥을 하면 하얗지만 얘를 계속 둘둘 볶았잖아 지금 물에다가. 그래서 물기가 거의 이 수준으로 빠져야 돼요. 자, 지금 내가 끓이라 그러면 틀림없이 미음처럼 물기 많게 끓으실 거야 이거. 그거 아니고 거의 얘가 졸을 만큼. 그러면 어떻게? 근데 이렇게 딱 먹으면 양송이 스프보다는 더 걸쭉해요. 양송이 스프도 왜 우리 보면 걸쭉해서 떠먹잖아. 걔보다 좀 더 진해요. 그래서 그건 물량을 내가 어떻게 하냐는데 익히면서 계속 물을 보충을 하는 거야. 한꺼번에 탁 하면은 이거 조절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풀로 끊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저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좀 익었다 싶으면 뚜껑을 딱 닫아서 앞면 딱 걸어놓고 불을 꺼요. 자, 우리가 밥을 할 때 뜸을 들이죠. 네. 뜸을 들이면 불 끄고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뜸을 들여요. 뜸을 들이고 어느 정도 뜸이 들었다 하면 다시 뚜껑 열고 다시 끓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면 속도가 좀 빨라져요. 뜸을 계속 잡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강도는 이 정도다. 색깔은 이거보다 더 노래야 된다. 나중에 그걸 먹어보면 한 숟가락 딱 먹으면 진짜 고소하거든요. 근데 설 익은 거는 벌써 딱 먹으면 설 익은 게 느껴져요. 이게 쌀이 오독오독. 그리고 그게 들어가면 상처를 내요. 자, 왜 그러냐면 현미 크림식 요법은요. 얘하고 주경으로 간을 해서 오로지 얘만 먹어. 또 다른 걸 안 먹어. 왜? 위장 치료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암 환자분들은 있잖아요. 이 현미 밥을 먹으면 효과가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얘를 먹이면 얘는 고농축 시킨 거야 말 그대로. 익혀서 그렇지. 쌈나무, 목나무, 그죠? 고농축 시켰으니까 얘를 먹으면 살이 쪄요 나중에. 오히려 속은 편하면서 속은 굉장히 편하겠죠. 이게.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올 때는 현미 크림식을 좀 끓여가 줄게요. 네. 진짜? 아, 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네. 지금 할 일이 3개월 정도. 잠깐만. 박성호 한의사님께서 네. 이 우리 스타들이 하시는 분들 네. 진짜 너무 이게 귀한 일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이자 해서 네. 박성호 한의사님하고 행복한 H병 김종병 원장하고 또 수학인외과 김상훈 원장하고 네. 의사들 그리고 우리 유시호법 대표님 그리고 제가 영양사들 네. 그리고 약사들 한약사들 커뮤니티 모임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움직이실 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문 의료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가들 갖고 있는 귀한 분들 커뮤니티를 만들어 볼게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 네.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 좀 네. 잡으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끄고 뜸 들이면 과정에서 그렇게 푹 익혀서 먹어야지. 안 그러면 설 익은 걸 먹으면 탈난다 오히려. 뭐 설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깎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염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소금은 4g이라고 돼 있는데요. 나는 내 입에 간에 맞게끔 해요. 그냥. 그 정도는 얘가 칼륨이 현미가루에 있는 칼륨이 뽑아져 나가요. 그러니까 자 5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간식을 하고 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현미 크림식으로 먼저 해서 위를 다스린 다음에 5분죽, 7분죽, 8분죽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얼마큼 더 끓이느냐 안 끓이느냐 그거예요. 푹 끓이느냐 안 끓이느냐.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옛날에 하던 대로 압력솥 쓰고 요즘 밥솥으로 다 하는데 뭐
근데 현미 크림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나 12기 계양이 있는 경우에 지금 아무리 잘 갈아도 위 점막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현미 이 생가루도 안 된다. 바로 생가루도 그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잖아요. 걔는 씹어봐요. 생이에요. 뭐 갈려져 있다 풍이에요. 그러면 걔가 계속 들어가면서 상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현미 크림식으로 계양을 붙인 다음에 해야 된다. 현미 크림식은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현미 크림칩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현미 크림식이 끓이기 싫어서 그렇지 근데 현미 크림식을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미 크림식은 굳이 뭐 배양을 붙여. 계양을 고치려면은 하루에 한 끼를 빠지죠. 두 끼를 다 그걸 해야 되죠. 다른 음식이 들어가서 상처를 내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기 보니까 한 번 할 때 시간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겠네요. 끓이는 거? 끓이고 삶고 데치고 막. 아니요. 제가 막 양을 많이 해서 그런가 한 40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해놓고 아침 저녁 이런 식으로 먹어도 돼요. 저거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요, 저는. 그리고 먹을 때 살짝 데쳐서. 데쳐서 먹어요. 전자레인지만 안 돌릴 뿐이지. 전자레인지가 다시 그게 솥에 넣어서. 그러니까 중탕으로 하든 뭘 하든 조금 따뜻하게 해서 먹는 거죠. 물기는 약간 넣어도 돼요. 그냥 요만큼 먹자고 또 냄비 다 적실 수 없으니까 그냥 중탕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거든요. 뭐 설거지를 안 하시나 보다. 먹었으면 치워야죠. 중탕이 딱 좋아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몇 시에요? 좀 일찍 끝내셨나? 실질적으로 4시입니다. 아, 네. 그럼 토론회 가면 되니까. 니시 건강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니시 건강법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 실천해야 되는. 해야 되는 이유. 대답을 먼저 했습니다. 어성은 리더한테 뭐라 끼기 싫어서. 네네. 사실은 우리가 이거 좋은 건강법이네, 이거 하면 좋겠네, 저거 하면 좋겠네, 모가 농당이라도 하나 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다른 건강법을 보면 야 요거는 나한테 맞을까, 요것만 좀 떼다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무슨 요법 하나 안다고 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니시요법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세팅화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알면 내 가족, 주변에 알려주면서 같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 나는 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아는 게 많아졌어. 그만큼 쉬워요. 그죠?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 하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의 들으셨지만 세대 간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손자, 아들, 나, 부모, 내가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언해줄 수가 있어요. 꼭 의사, 박사, 한의사라고 되는 게 아닌 게 니시 건강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의료보험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거는